새로운 인연, 어떤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가 말해주는 다음 사랑,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을 미리 만나보세요. 타로 카드에 읽히는 여러분의 다음 인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새로운 인연이 꽤 가까운 곳에 이미 있는 것 같고 또 예상 외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속담 같은 게 떠오를 정도로 좀 1번 분들의 일상적인 동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물로 보여요. 또 오늘 카드들은 이제 두 분의 눈높이가 비슷하다,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1번 분들이랑 이분은 좀 나이가 비슷한 것 같고 혹은 삶의 고민들도 같을 것 같아요. 공감대가 꽤 많아 보이고요. 학교나 회사 같은 곳에서 동료로 있는 사람, 또 취미생활이나 운동 같은 거 배우실 때 이제 같이 배우는 사람, 이렇게 주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적어도 이 사람은 막 지구 반대편에 살던 사람이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처에 있다가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들의 현재 마음에서는 이제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뭔가 어색하게 알아가는 거, 인사하는 거, 눈치 보는 거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분은 진짜 여러분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의 현재 마음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하지만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한편에서는 또 내 주변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나랑 뭐 썸 탈 만한 사람, 연인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방향이 조금 엇갈리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나가고 싶은데, 근데 또 주변에는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양쪽 편의 생각들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진짜 없다. 절대 내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이 최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제 당신의 그 두려움, 그 끝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꽤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이제 소개로 만난다거나 어떤 조건이 맞아서 만나는 인연은 아닐 거예요. 뭔가 거래처럼 만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또 오히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이제 완성된 사람을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재료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약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이제 오래된 정원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식물들이 막 보석처럼 담겨져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실력 있는 정원사가 그 정원에 와서도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약간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오히려 모험심을 가지셨을 때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내가 한번 다듬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미래랑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조언 카드 일단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그 일을 오히려 기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타워 카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안정지향적인 태도, 그걸 딱 뒤집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 대로 하고 싶다. 내가 예상한 대로 사건들이 펼쳐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미래를 가로막게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교통사고 같은 거를 예방하려면 신호등도 있어야 되고 규칙도 필요하고 이제 법도 필요하고 예상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그 교통사고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아무도 자동차 타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또 섬세하게 기술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타워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이제 사건이랑 사고는 어쩌면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어떤 거를 사고라고 하는지 어떤 거는 그냥 사건이었어 이렇게 하는지는 결국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사람이 꼭 죽어야 교통사고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뭐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예 운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건이 아니라 사고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그 이후에 내가 약간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삶의 의미를 새로 찾게 됐다. 그러면 그걸 이제 사건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일반 분들은 주변을 보면서 여기서는 절대 연애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마음 닫아두고 계시는 모습? 뭐 여기에서 연애할 만한 사람은 없고 혹시 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 관점을 지금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정말 새로운 인연을 더 빨리 찾으실 수 있고 더 쉽게 찾으실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생동감 넘칠 거예요. 특히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이제 용기를 내라, 깊은 바다에 몸을 던져라, 당신의 두려움에 직면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전혀 가보지 않은 세계, 우리는 왠지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잖아요. 그 고정관념부터 내려놓으면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게 되고 특히 자유로워져요. 또 오늘 이렇게 두려움에 관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다음 인연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이나 여러분의 과거 인연, 그런 사람이랑 전혀 다른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익숙한 거 만났을 때 훨씬 더 안심하거든요. 이런 두려움은 분명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인연은 이 새로움이 가져다주는 설렘, 떨림 이런 게 있을 거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소,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거 그것까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게 꼭 여러분의 어떤 이상형이랑 완전 반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늘 카드들에는 일반 분들의 마음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있어야 돼. 여러분만의 약간 사랑 공식, 사랑 문법 체계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을 할 때 좀 내가 호기심이 생겨야 한다. 탐험 의식이 생겨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 끌려야 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마음들. 여러 증거도 확인해 봐야 된다. 여러분의 관계의 속도 조절 이미 키를 가지고 계세요. 또 1번 분들의 카드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너를 좀 생각해왔다.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약간 자기 이상형에 가깝고 거의 완벽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직 두 분이 뭔가 실제로 깊은 대화까지는 나누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은 이미 1번은 이런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좀 결이 같다. 내 예상이 맞다. 이렇게 좀 이미 확신하고 있고 초반부터도 그 마음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사실 한 번 가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연락할 거고 두 분만의 뭔가 사건을 만들어 보려고 이분이 좀 다양한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오늘의 관계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에너지가 호감도가 훨씬 더 커요. 이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도 하게 될 거고 또 자기 어필도 한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1번 분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도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과감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매력을 여러분에게 약간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 마법사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미래 계획도 알려줄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일을 미래에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제 그만큼 초반부터 이분이 여러분이랑 미래를 그릴 거고 우리는 함께 할 거다 확신도 자꾸 심어주는 이제 그런 방향이 보이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카드에는 오하우스 카드, 즐거움의 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래는 깨어난다 이런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분 만나고 나면 같이 정말 즐겁게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생활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즐거움을 정말 함께 공유하고 찾아가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만의 색을 만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요. 두 분은 약간 빨강색이랑 파랑색이 만나가지고 보라색을 만들어가는 좀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요. 각자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걸 묘하게 흡수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한 사람은 빨강색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파랑색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둘이 만났더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보라색을 보게 되고, 아, 내가 여기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당신은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는군요.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물론 빨강색 입장에서도 이제 파랑색 입장에서도 이 반대의 색을 만난다는 거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니까 약간 두려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두 분 중에서는 이 상대방이 좀 더 용기를 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다가오거든요. 같이 깊은 바다로 가자는 거죠. 이제 그럴 때 한쪽이 움직일 때 상대방도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지 그래야 보라색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이제 꽤 가까운 곳에 있는 일단 여러분의 일상적인 장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누가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눈을 가리지 마시고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또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이렇게 단칼에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지 않나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안대를 한번 벗어보세요. 가지고 계셨던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 바깥에 있는 좀 새로운 또 신선한 인물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과거에 연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만나면 너무 나한테 약간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 떠오르는 그런 사람을 보실 때 어쩌면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이제 새로운 깊은 바다까지 안내할 거예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여기 나온 이 한 장의 카드, 이 카드로 이제 여러분의 다음 사랑, 새로운 인연이 풍기는 에너지 읽어볼 수 있어요. 이 카드에는 지금 행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가운데에는 두 눈을 감고 있고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런 표정이 보여요. 행복이라는 거는 잠깐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사라지는 감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정말 바라왔던 거, 그게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안정이 보장되고 안심이 보장될 때, 또 오늘의 평화가 내일 사라지지 않을 거를 알고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이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순간적인 열정이나 희열, 어떤 기쁨 이런 걸 뛰어넘는 이렇게 좀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 또 안락한 상태 이런 게 이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뭐 풋사랑이나 첫사랑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사랑도 좋겠지만 이번 분의 새로운 인연은 좀 평화랑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카드가 행복을 말할 때 이렇게 눈을 감는 표정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사랑에서도 이제 휴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거는 이제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때예요. 이제 어떤 즉각적으로 신호를 받아들여야 되고 빨리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카드에 보이는 것처럼 눈을 감으면서 미소까지 짓는다는 거는 나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다, 여유가 있다 이런 것도 연결해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랑 함께 했을 때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오고 나를 더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 탐구가 시작된다 이렇게도 보여요. 또 오늘 다른 카드들을 보면 이번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어떤 소개 이런 걸로 통해서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직접 주변에서 주변 사람이 소개해 준다든지 결혼정보회사나 어플 이런 걸 통해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부터 뭔가 친구나 동료처럼 알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나도 이제 누군가 만나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시점이고 여러분도 사랑에 있어서 수동적인 상태는 아닌 시점에 그때 맞춰서 다가온다고 보여요.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카드 중에 이 카드 동전 7번이 떴기 때문에 이제 만남의 시작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약간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나?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이런 마음? 조금 미뤄둘까라는 유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생기겠죠. 또 이런 감정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외적 조건이나 외모, 첫인상 이런 게 여러분이 처음에 확 끌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 열매들을 보면서 걱정되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한 번에 단번에 결정하지 않아야 하는 거
천천히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을 열어두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새로운 인연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보여요. 또 아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는 거는 사실 굳이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보를 들여올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다가오는 사랑은 신뢰의 사랑이다. 이런 것도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여기 완즈의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뭔가 연락 문제 같은 걸로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요. 자기 일이나 뭔가 공부나 약간 그런 쪽에 자기 개발에 몰입하는 사람? 일단 이분은 성장 욕구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막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막 유흥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거는 좋다고 표현하고 싫은 거는 딱 싫다고 말하는, 어쩌면 약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또 이번 분들이 조금 적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시점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분은 좀 달콤한 말을 한다거나 이벤트를 한다거나 약간 스윗하다거나 이러면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대신 여러분이 눈 감고 있을 때도 정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좀 투명하고요. 거짓말이나 꼼수를 부리지 않는 좀 이런 사람이에요. 이번 분들은 아마 이제 이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고 그에 따른 단점도 있고, 하지만 단점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용해 가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분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상형의 포인트를 100% 채우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또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인간미가 없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완벽한 사람이 진짜 있다고 하면 막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내면 안에 뭔가 와일드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분이랑 대화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좀 후련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 후련하다라는 감정이 결국 또 평화랑 행복, 이쪽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행복은 좀 두 가지 차원을 충족시킬 것이다. 이 연인이 그 두 가지 차원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이랑 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행복으로 보여요. 뭔가 오랫동안 여러분이 가져오셨던 습관이라든지 표정이나 제스처나 말투, 약간 취향, 취미 이런 게 같을 수 있거든요. 예술적인 부분, 운동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이 사람이랑 했더니 가장 좋다, 이렇게 완벽한 메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공통점은 두 분의 어떤 타고난 기질, 이런 게 유사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고 보니까 고향이 같았다거나 어렸을 때 했던 경험이 비슷하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수영을 하면 이제 시간 지나면 내가 전공으로 수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지 않았던, 이제 수영은 할 줄 아는데 실제로 자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똑같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만나면 데이트할 때 수영하러 가자, 이렇게 만남의 목적이 더 뚜렷해지고 같이 꾸준히 수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만의 대화 코드가 정말 맞아서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된다든지, 알고 보니까 같은 고민이 있었다든지, 약간 그런 모습도 보여요. 뉴스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건을 봤는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고 이제 가치관도 비슷하고, 두 분이 대화를 하면 그 말 나도 하고 싶었어, 내가 하려고 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후련함, 이제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가져오셨던 관념, 사고방식, 이거의 결이 좀 비슷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것에서 오는 후련한 상황도 있겠죠. 뭐라고 내가 이걸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딱 들으면 그 말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짜릿한 상황도 보이고요. 또 두 번째 행복의 차원은 이 사람이 확실히 신뢰를 보여주거든요. 이제 거기서 느끼는 시원함, 또 투명함, 그런 차원의 행복으로 보여요. 이제 이분은 약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좀 그런 분이거든요. 또 여러분도 그런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확실히 이번 분들도 좀 화려함보다는 수수한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억지로 꾸미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신 솔직함, 약간 독창적인 세계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 두 분 사이에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숨결을 충분히 느끼고, 함께 하되 또 같이 하고, 또 그러면서도 각자 할 수 있는 이런 모토를 두 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먼저 나온 두 카드를 보시면 일단 4하우스의 가정, 패밀리 키워드, 또 두 번째는 식물학자, 이런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식물을 키운다는 거는 이제 오랜 시간 돌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둘 사이에 적정 수준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자랄 때 일정 간격으로 심어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키울 때도 맨날 물 주면 뿌리가 썩거든요. 또 너무 물을 안 주면 말라 죽겠죠. 지구랑 태양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처럼 어쩌면 이렇게 절묘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 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대기가 만들어졌고 생명이 있었고 또 그게 계속 유지되니까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인간도 살게 되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서 정말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거리는 약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운명 같은 그런 거리로 보여져요. 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정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행성이 되고 그러면서 태양으로부터 빛도 받고 열 에너지도 받겠죠. 이 식물을 키우는 것도 태양이랑 지구가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독립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의존성이 있는 이게 동시에 충족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또 오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런 것도 이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각자의 삶이 있는데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 이제 이번 분들이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이 행복은 앞으로도 유지될 거다 이런 확신도 드시겠죠. 또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생겼을 때 그때 정착하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은 오래도록 살 수 있겠다. 미래가 희망이 있다. 그럼 아이도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죠.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랑 연결되고 희망이랑 연결되거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나 하나 살기 힘든데 어떻게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고 정말 어떻게 다음 세대를 낳겠나 새로운 걸 창조하겠나 현상 유지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번 분들은 이분이랑 만나면서 아니다 나는 미래에 희망이 있다 나 함께 새로운 걸 창조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실 거고요. 또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분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좀 성실한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하더라도 뭔가 동거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 사람이랑 결국 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이런 사람을 결국은 다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결국 사실 두 분은 좀 헤어지게 되더라도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지금부터도 서서히 나도 이제는 누군가 만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 딱 한 번에 뭔가 판단하거나 첫인상만 보거나 뭐 조건만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첫인상이나 외모 같은 거를 뛰어넘는 정말 두 분만의 행복 포인트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텔레파시 같은 그런 짜릿함도 있거든요. 또 다른 것보다도 이분이 사실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진국이라고 보여요. 이제 그런 진국 같은 그런 분이 다가올 거를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강하게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좀 환한 미소 떠올려 보게 돼요. 사람이 진짜 웃을 때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도 같이 웃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 만나게 되면서 눈과 입이 동시에 웃게 되는 그런 장면 만나실 것 같아요. 또 3번 분들의 이 인연 이걸 읽어보면 오늘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 사랑을 알게 될까? 어느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지 그 부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랑이라는 욕구 자체가 뭔가를 아낀다, 소중히 여긴다 이런 가치의 차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좀 특별하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잖아요. 이 특별하다는 거는 다른 거랑 좀 다르다 이런 인식, 뭔가 구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랑 또 보석 이런 거랑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 희소성이 있기도 하고 또 찾기 어렵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다 이런 것도 연결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이 새로운 인연이 그만큼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게 될 거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아끼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오늘 개자리 카드가 먼저 나왔고 또 아래는 페트론 후원자라는 키워드도 나왔는데요.
이 두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를 연결해보면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은 뭔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고 내면에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3번 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요. 뭔가 커리어 경험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는 배울 점이 많다. 좀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 개자리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이제 개가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속의 살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자리를 말할 때 자기 성을 단단하게 짓는 사람, 그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성 안에서 가족이랑 평화롭게 산다. 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첫인상은 좀 딱딱해 보이고 차가워 보일 수 있는데 그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너그러운 좀 이런 면이 있거든요. 또 아래에 있는 이 페트론, 후원자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 단어의 어원 자체가 꼭 금전적인 후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정서적인 지지 이런 걸 포함하거든요. 페트론이란 단어를 실제로 우리가 쓸 때도 좀 충성심이 강한 고객 이런 걸 말할 때 써요. 내가 어떤 브랜드의 페트론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이 브랜드가 하는 앞으로의 일도 내가 믿는다. 나는 단골처럼 약간 이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를 신뢰한다. 이런 마음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후원자 페트론의 의미가 개자리의 특징이랑 같죠. 내가 어떤 거에 팬심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활동을 부모처럼 좀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부모의 입장 있잖아요. 또 자기 자녀가 특별하고 또 사랑으로 아끼고 그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요. 그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 마음을 여러분한테 온전히 쏟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보는구나 이런 마음, 이런 보호가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하다, 약간 평화로운 그런 감정도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공부 이런 거를 상대방이 좀 응원해 주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은 알아서 해요. 여러분을 늘 챙겨주는 사람, 약간 키다리 아저씨 이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마음을 읽어보면 근처에 있는데도 좀 한동안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사이에 약간 장애물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주변에 좀 다른 사람이 섞여 있다거나 두 분이 관계가 발전되면 두 분 사이를 시샘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에너지를 상대방이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아마 회사에 같이 있는 사람, 약간 주변에 보는 눈이 많은 좀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분은 좀 상사, 직급이 높은 사람 그런 가능성이 커요. 동료라고 한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이거든요.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이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선배인 사람, 친구나 동료 상태라면 상대방이 좀 자기 전공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어요. 뭔가 남들보다 고급 정보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또 이제 이 사람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몇 분들은 지금 이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일단 이분은 지금부터도 주변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뭔가 고민들이 있거든요. 내가 3번한테 가면 뭔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 좀 복잡한 마음도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사람인데 아직은 다가오지 않은 사람, 또 여러분도 다가오기 어렵고 상대방도 다가가기 어려운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럴 때는 이제 먼저 속도를 내시는 것보다는 때가 되면 저 사람이 알아서 다가오겠지. 약간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운데 나온 조언 카드를 보시면 사이렌의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이렌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이제 경보를 울릴 때, 모든 사람이 어떤 사인을 들어야 될 때, 긴급한 상황일 때, 중요한 내용을 전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사이렌을 울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해야 한다. 표현, 자유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사이렌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사이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부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때 위험을 알린다거나 혹은 부당한 상황, 그때 여러분이 정의를 말한다거나 뭔가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해야 될 때, 또렷하게 말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의 매력이 훨씬 더 도드라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랑 후원자 카드랑 연결해 보면 이제 3번 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장면, 이제 그게 키가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가 지금부터 확 급진전되려면 상대방이 그 장면을 보고 내가 3번한테 마음을 굳혀야겠어 이런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때 예술이 꽃피울 수 있었던 거 결국 메디치 가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상업이랑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들한테 경제적인 지지, 패트론이 되었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하죠. 어떤 예술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가문을 빛내겠어 이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요.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내 초상화를 많이 그려줘 이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리게 했대요. 그 메디치 가문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 후원자라는 말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쓰이게 됐는데 예술을 지원했던 흐름들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지금도 이 패트론이란 단어가 주로 예술이나 창작 이쪽에서 사용되거든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후원자, 그런 메디치 가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을 자기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영혼을 다해서 지원하고 싶다. 내가 3번을 지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갖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는데 대신 이 사람은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3번분들 마음에는 나는 좀 나랑 동등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동등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어떤 객관적인 수치, 숫자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엄청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한테 나는 이런 점이 없는데 3번 네가 있구나. 너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너는 창의적인 능력이 있고 특히 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먼저 호감 표현할 거예요. 이제 그때 여러분도 이건 윗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선배가 하는 말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분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여러분이 창의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만의 목소리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시면 그때가 진짜 가장 매력적이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3번분들은 이제 조만간 어떤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뭔가 좀 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 뭔가 꼼꼼하게 파고드는 분석력, 또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능력, 그러면서도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는 섬세한 관점 이런 것들을 발휘해 보세요. 그 부분이 딱 드러날 때 상대방이 내가 진짜 후원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다. 나도 3번을 통해서 예술적인 감각을 채워보고 싶다. 내가 없는 면들을 찾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특히 3번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읽어낼 수 있는 제3의 눈, 여러분 지혜와 통찰력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이 우주비행사가 달에 도착한 장면이 보이거든요. 달까지 가려면 우주비행사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했을 거예요. 평생을 기다려온 목표일 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비행사고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을 달까지 데려다주는 우주선이라고 보이거든요. 우주선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태우고 싶다. 내가 달까지 함께 갈 거다. 이런 목표가 있을 거예요. 우주선도 막상 우주 비행사가 없으면 달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또 우주 비행사도 우주선이 없으면 갈 수 없겠죠. 이 두 분의 조합이 바로 우주선이랑 우주 비행사 그런 관계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우주선을 보셨을 때 이거 내가 타도 되는 걸까? 우주선이 나를 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까? 이런 의심은 가지실 수 있죠. 하지만 우주선 입장에서도 진짜 최고의 비행사를 기다려왔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는지 이제 여러분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주선 입장에서 이 비행사가 나와 함께 갈 사람이다. 이런 발견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고 함께 우리 달로 가자, 우주로 가자 이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4번분들은 새로운 인연 만나는 거 여러분 삶에 진짜 커다란 변화가 될 거고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카드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연결해보면 4번분들께서 저한테 막 달려오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에너지가 넘치고 즐거운 그런 기운이 강해요.
이제 이분의 등장, 또 여러분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나머지 일상에도 정말 생동감을 가져다 준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활력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이런 말도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4번 분이 이분을 바라보는 시선, 막구리 뚝뚝 떨어지고 정말 애정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먼저 나온 카드에 보시면 7하우스 자리, 이 사랑과 파트너십 말하는 장소가 나왔고 아래는 캡틴 이런 키워드가 떴거든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는 좀 쌍둥이 같은 모습, 또 악수를 하는 동등한 관계, 등불을 세워두고 똑같은 모습이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모습. 두 분은 좀 나이가 비슷할 수 있고 이제 삶의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확실히 좀 동등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학교나 학원 안에서 존재하는 동료 이 가능성 크고요. 회사원이신 경우라면 동료나 거래처 상대, 악수하는 관계 이렇게 보여요. 두 분이 같은 접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가는 뭔가 취미 활동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고향이 같다든지 현재 비슷한 곳에 살고 있는 동질감이 두 분 사이에 확실히 있어요. 특히 두 분은 이 등불을 켜서 어두움을 헤치고 나간다 이런 이미지, 또 위에는 두 사람이 하나로 만나서 하트를 만든다, 사랑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간다. 뭔가 지향하는 점이나 이상향 이런 게 같다고 보여요. 미래 계획, 가치관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뭔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도 같고 이제 두 분은 좀 같은 걸 보면서 웃고 같은 포인트에 웃는 좀 이런 코드가 맞는 강한 조합으로 보이고요. 많은 경우에 사실 이런 관계라면 소개나 누군가가 주선해 주거나 어떤 시스템이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과정 그것들이 더 강하게 보여요. 만약에 소개라고 한다면 두 분은 첫 만남부터도 정말 대화가 잘 통한다 이런 생각이 공유되거든요. 특히 두 분은 좀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 그걸 초월하는 그런 호감을 초반부터 갖게 되실 거예요. 하나가 좋아 보이면 모든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처럼 약간 두 분은 작은 거를 서로 찾았을 때 이 사람은 나머지가 보장된다.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 하나가 보여지는 하나가 딱 좋아 보이는 장면 그 부분부터 호감 그래프가 완전 상승으로 향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에너지가 확실히 더 지금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이제 호감을 먼저 행동으로 표현하는 분은 아마 4번 분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칼 1번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4번 분들 여러분의 연애 성향 자체가 약간 능동적인 면이 있으실 거예요. 해야 되는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표현을 해야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약간 4번 분들은 내가 결국 이 사람에게 거절당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안 보게 되더라도 내가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래야 후회 안 할 것 같다. 약간 그렇게 결단하시게 된다라고 보여요. 실제로 사귀자 이런 말은 상대방이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 앞에 여러 사인을 보여주셨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4번한테 내가 지금 고백하면 확 예스 할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해야 이 사람이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질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캡틴이라는 카드 자체가 좀 망망대해 바다를 건너가는 약간 거대한 배, 거기에 선장, 함께 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두 분이 이제 같이 이동하게 된다거나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장면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같은 학교로 진학한다든지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같은 자격증에 도전한다든지 같은 곳으로 취업한다든지 이직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동거 시작하게 되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지금 이 카드에서도 이제 팀워크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고 그 안에서는 각자 팀워크, 하는 일을 나누게 되는 서로 분배가 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약간 같이 창업하는 이미지, 투잡을 같이 하는 좀 이런 가능성도 있죠. 확실히 이 캡틴 카드는 이제 두 분이 같이 좀 금전적인 목표를 향했을 때 혹은 사회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또 그런 만남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데이트를 하면서도 그냥 시간만 보내진 않을 거예요. 그냥 놀러 다니진 않고 좀 뭔가 배운다든지 예술적인 경험을 한다든지 여행을 가도 원데이 클래스를 해본다든지 약간 이런 만남을 계속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갈 때 헤어질 때도 오늘 이거 같이 해서 정말 보람 있었다, 행복했다 이런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게 있거든요. 두 분이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같이 간다거나 이런 에너지도 강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번 분들은 내가 이 사람 없으면 결국 이런 거를 누구랑 같이 할까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두 분이 확실히 좀 보완이 되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내면 여러분이 조사를 하고 실현하고 그리고 행동이 현실에 만들어지고 구체화시키는 좀 이런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마무리는 상대방이 하는 약간 프로세스가 좀 나눠지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번 우리 휴가에 같이 어디 갈까?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루트를 짜보고 알아보고 계획하고 가서 뭐 하는지 당일에 코스를 막 진행시키는 그러면 상대방이 다시 돈 계산하고 정산하고 정리하고 좀 이런 모습도 예상되고요.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운전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도를 보고 전화하면서 예약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이제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이제 나랑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근데 나랑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섬세하게 관찰해 보시면 이분 꽤 쉽게 금방 만나실 것 같은데요. 이미 멀지 않은 곳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도 뭔가 이제까지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동선이 있다.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성향이나 취향 이미 좀 정해져 있다고 보여요. 그 부분에서 상대방이랑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짐이 나눠지고 이미 있는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확장되는 이런 에너지가 강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 이런 데를 운전해서 간다고 하면 이제 운전도 해야 되고 지도도 생각해야 되고 옆에 차들이랑 간격도 유지해야 되고 내비게이션 안내도 들어야 되고 진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같이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미리 말로 얘기를 해준다거나 주변 차들을 얘기한다거나 도착하는데 날씨를 검색해서 알려준다거나 교통 상황을 옆에서 알려준다거나 이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훨씬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조수석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의 역할 같거든요. 우리 사는 인생도 그렇게 약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 가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다 운전하면서 오늘을 살지만 사실 내일을 알 수 없고 내가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그 길이 진짜로 어떨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게 꽤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불안감도 생기고요.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염려도 있겠죠. 물론 혼자 가도 잘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이 평평하고 막 위험 신호가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미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결국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되지만 함께 하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드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걸 보면 이제 두 분이 뭔가 차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어딘가 가는 장면,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떠올라요.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즐거운 드라이브를 누구랑 하게 되겠나. 약간 편안한 이동도 예상되고요. 한 방향을 보면서 간다.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곳을 목표로 하게 되고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방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 환경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상대방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나도 상대방의 장점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히 두 분은 이미 가까이에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보게 되고 하나의 좋은 점을 찾으면 그래 이거였다라고 스파크가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사람과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조금 대화가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바라보시면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재채기처럼 진짜 숨길 수 없는 사랑 곧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5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이제 5번 분들의 새로운 인연, 상대방, 이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기운이나 기세,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다고 보이는데요.
이분의 성별과 관계없이 이분은 좀 음과 양을 나눴을 때 이제 양적인 기운, 양의 기운이 좀 강한 분으로 보여요. 표현력도 확실히 좀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거든요. 자기 능력이 있을 때 그걸 숨기지 않는 분으로 보여요. 차갑고 뭔가 똑부러진 지적인 능력, 지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행동력과 도전의식까지 겸비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좀 엄친아나 엄친딸 이런 능력자로 보여요. 외모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요. 좀 이목구비가 또렷이 드러나는 좀 아우라가 확실히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또 물론 여러분도 음과 양을 나눴을 때 양적인 기운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의 기세가 훨씬 더 강해요. 약간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이런 촛불이나 횃불 이런 에너지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예 어두움을 불태울 수 있는 산불, 태양 이런 기운까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이 딱 처음 만났을 때는 아마 5번 분들이 나보다 강한데?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좀 돋보일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좀 위축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이 드실 정도로 이분의 장점은 좀 처음부터 확 눈에 띌 거예요. 이제 이런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호감을 가지는 건 여러분으로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약간 자체 발광 이런 매력이 있어요. 멋있다 이런 찬사까지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매력이 있다. 근데 나를 과연 좋아할까? 약간 이런 염려나 고민도 가지게 되실 수 있는데요. 확실히 첫 만남에서는 좀 어색한 공기가 있어요. 두 분의 첫 만남 합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컵을 두고 떠나고 있거든요. 나 안 될 것 같다. 포기할까? 약간 주저함? 뒤로 물러서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근데 상대방은 지금 칼의 여왕으로 떴기 때문에 오히려 도도하고 차갑고 주변에 아무도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로는 만족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제 이런 첫 만남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아마 소개팅이나 결혼정보회사나 어플이나 누군가가 주선해주거나 좀 이런 상황의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지인이 소개해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거나 처음 알게 되는 사람, 공부를 하면서 모임에서 알게 되거나 업무하면서 만나는 사람, 확실히 두 분의 인사 장면은 좀 어색한 첫 만남으로 보여요. 두 분이 또 처음에 대화를 하실 때 상대방이 좀 차가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 만나려고 나온 것 같지가 않다. 좀 억지로 나온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눈을 잘 마주쳐주지 않는다든지 자기 일 얘기나 자기 얘기할 때 좀 차갑게 대한다든지 좀 감정 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될 것 같지 않아. 다시 만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이분은 사실 자기만의 세계가 좀 확고하거든요. 뭔가 취미생활이나 이제 음악적인 취향이나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좀 그런 에너지가 강한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저건 좀 나랑 다르다. 접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고요. 내가 뭘 어필해도 잘 안 들어줄 것 같다. 좀 이런 인상도 받게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굳이 이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확실히 초반에는 여러분도 이분의 인상에 대해서 막 긍정적으로 확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 자기만의 표현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요. 오히려 5번 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순수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감성적인 면이 약간 편향돼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많은데 말수가 적다든지 어떻게 말로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MBTI 검사 많이 하는데 또 그거 말하면서 이제 결과로 자기 성격을 말하기도 하고 또 뭔가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성격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 주제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사람 만날 때는 이제 T에 해당되는지 F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성격은 이렇겠구나 이렇게 예측하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사실 완전히 T로 완전히 F로 치우친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아예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감성이 있고 또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특히 논리를 발휘하게 되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로 양쪽 기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이 겉으로 봤을 때는 공감 안 해주는 것 같고 차가운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자기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충분히 F의 기질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나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 F의 기질을 발휘하고 감성 표현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고 약간 낯가림이 있는 분으로 보여요. 여러분이랑은 초반에 그런 결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응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두 분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또 오늘 조언 카드를 보면 이제 적응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폭넓게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특히 이제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를 수도 있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아침형 인간일 수도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저녁형 인간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를 때는 이제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분이 계속 상대방이 바뀌기만 원하면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오해할 수 있고 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바뀌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나 자신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힘들다 이런 말도 있고 새롭게 어떤 습관을 바꾸는 거 이거 진짜 힘들다고 하죠. 내가 먼저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상대방도 바뀌기 어렵다 이렇게 인정할 때 그러면 이 바뀔 수 없는 걸 유지하면서도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인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 이렇게 상호 협조를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상대방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화로 그런 부분이 뭔지 찾아보고 또 그러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대화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진정한 평화도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5번 분들 마음에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괜찮아도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인정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왠지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주도권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진짜 여러분이야말로 유일하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좀 장미 같은 분으로 보여요. 근데 장미는 가시가 엄청 날카롭잖아요. 이제 그럴 때 나도 가시를 세우게 되면 서로 그냥 상처만 나요. 가시를 가시로 대응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어떤 스펀지예요.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죠. 내가 스펀지로 대응하면 장미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펀지가 아예 물러터진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사실 스펀지는 원래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거라 실제로 장미보다 훨씬 더 질기고 훨씬 더 오래 가죠. 시간이 지나면 장미는 시들해지지만 스펀지는 또 다른 장미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더 강해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막상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이 나는 5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약간 이미지가 이분이 뮤지션이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뮤지션이고 여러분은 뮤즈 이런 모습이랑 같아요. 뮤지션은 뮤즈가 없으면 창작을 못 하거든요. 이제 화가가 모델할 거를 못 찾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여러분을 뮤즈로 생각할 걸로 보이거든요. 내 삶의 원동력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스펀지한테 지배되는 거죠. 뮤지션은 이렇게 뮤즈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사실 뮤즈는 뮤지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사실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더 매달릴 거고 나는 너 없으면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남 초반에는 5번 분들이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새로운 인연은 5번 분들한테 이제 사랑에는 여러 가지 단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이것도 알려줄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이래야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어떤 고정관념 이게 이제 이번 인연을 통해서는 깨질 거거든요. 이것도 사랑이다 이런 것도 사랑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실 거예요. 뭔가 막 로맨틱하게 초반부터 말을 한다거나 막 풍선을 잔뜩 불어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은 이분한테는 초반에 정말 맞지 않거든요. 또 이분의 성향 자체가 조금 묵직하고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꽤 많은 굉장한 신뢰감을 줘요. 신뢰는 어차피 하루 이틀 본다고 해서 몇 가지 증거로만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초반에 먼저 연락하고 막 모닝콜을 해준다거나 뭐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그렇게 연애하는 타입이 이분이 어차피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을 깊게 생각할 사람이고 나중에는 자기 삶의 표현 자체가 여러분을 근원으로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처음에 여러분이 적응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열고 여러분에게 오픈할 거예요. 문고리가 약간 단단하게 잠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람 앞에는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문을 열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아주 귀중한 보석들을 다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보석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